그렇다면 세 번째로 북한의 군사 전략을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백서 등에 나와 있는 북한의 군사 전략에 대한 기존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 속전속결 전략, 배합 전략, 혼란 조성 전략, 전격전 전략, 대량 파괴 전략, 이렇게 6가지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국방백서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제 기습 전략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습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의미하고요. 속전속결 전략은 6.25 전쟁 초기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합 전략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정규군과 약 2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전 부대를 서로 배합 작전을 시켜서 군사적인 우세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머쥐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혼란 조성 전략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벌임으로써 혼란을 남쪽 사회 내에서 조성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군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격전 전략 혹은 전격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선제 기습 전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징후가 전혀 없이 전격적인 남침을 강행했던 그런 경험에 기반을 두고 평가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파괴 전략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핵무기와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군사 전략을 북한이 채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군 당국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판단이 아직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기존 판단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전진 배치는 북한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제 기습 전략 그리고 전격전 전략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군사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도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휴전선 인근에 밀집시켜놓고 있는 건 북한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이 실현 가능할 정도로 한미연합군의 전력이 약한가? 저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속전속결로 전쟁을 일으키고 끝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의 전력이 결코 만만치 않고 막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속전속결은 실현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규군과 특수전 부대의 배합 작전,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작전, 이 혼란조선 전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것은 북한만 채택하고 있는 군사 전략이냐? 그렇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특수전 부대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성격 같은 것들이 적의 후방에 침투해서 교란하는 그런 임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배합 전략과 혼란 조성 전략 같은 것들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 자산이 24시간 세밀한 움직임까지 파악하는 상황에서 사전 징후 없는 전격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군사적인 커다란 움직임, 작은 움직임이라도 북한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풀가동시켜가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징후 없는 전격전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전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당 부부장이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도 나서서 핵무기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전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시가 돼봐야 아는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기를 전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전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쪽 국방장관이 공통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북한도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최후의 수단이나 마지막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전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6가지 우리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해서 제가 2020년에 통일연구원에서 과제로 진행을 했던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 한 60여 가지의 문항을 물어봤는데 대표적인 문항만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먼저 한반도 군사력 균형 평가라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 지상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남한의 우위라는 게 전체 전문가 100명 중에 73명이 그렇게 답을 했고요. 북한이 우위라고 답한 전문가는 24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군과 해군인데요. 공군 전력 측면에서는 100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고 해군 전력 측면에서도 96대 3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특수선 전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위다라는 응답이 37%, 남한이 우위다라는 응답이 29%로 나와서 북한이 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전 다 해서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느 쪽이 우위일 것이다 라는 거는 아마 이 그래프만 보셔도 쉽게 직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남북한 사이의 군사력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남한이 우세하다라는 응답이 47%였고요.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세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세가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이 50%딱 절반이었습니다. 북한이 월등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응답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쉽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 혼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한미군 또는 미국의 증원전력 이렇게 한미 연합군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북한군은 북한이 단독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 대 북한군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느 쪽이 우위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미 연합군이 우세를 보인다가 95%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왔고요. 북한군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응답은 전문가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호 타격 미사일, 전체 미사일 전력 요격 능력, 즉 미사일 전력에 관해서도 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남북한이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호각세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이 우위라는 응답이 35%, 북한이 우위라는 응답이 37%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 미사일 전력은 남한이 우위라는 응답이 22%, 북한이 우위라는 응답이 53%, 약 2배 정도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우위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사일 사거리 측면에서 북한은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도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이나 일본 혹은 주변국, 주변 지역 어디든 타격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이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서로 비등비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격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요격 능력에서 북한이 우위를 보인다는 응답은 단 2명에 불과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요격망, 대공 요격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취약한지를 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핵미사일 부문은 전략 전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핵탄두 보유고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5메가와트 흑연 감속炉를 이용한 플루토늄 추가 생산에는 냉각탑이 폭파되는 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5메가와트 흑연 감속炉사용 후 해결로 재처리를 통한 추가 생산은 가능하지만 이건 역시 제한될 것 같습니다.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동력 공업 창설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는 100메가와트 열출력 10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로를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핵융합판, 수소탄 추가 제종 가능성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초대형 핵탄두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활동 비행 전투부, 특히나 이 극초음속 탄두 이런 것들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핵탄두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개발 또는 도입 둘 중에서 어떤 걸 할지, 특히나 도입보다는 개발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탄두 개발 추진 및 생존성, 정확성 향상과 관련된 언급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운반수단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즉 전략 핵 3축 체계라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략 폭격기,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전략 폭격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축, 즉 SLBM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 완료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거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장거리 부문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통해서 전략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 전환함으로써 훨씬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생존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력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에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하거나 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SLV, 우주발사체죠. 우주발사체 개발 및 시험 발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식 군사력 부분입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처럼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식이 국방과학 부문 앞에 나서는 기본 과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지향해서 재래식 군사력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방향도 그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국내의 전문가 100명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첨단화,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쯤 실현 가능할지, 실현 불가능할지를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중장기적으로나 실현이 가능하고 경량화와 고성능화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능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인화 같은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20%와 2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방향도 전망해 달라고 그와 관련된 것도 물어봤는데요. 소형 경량화와 규격화, 전술 무기화는 이미 실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첨단 전술 핵무기와 초대형 수소탄 개발은 10년 이내, 즉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개발 방향도 물어봤는데, 그 세형의 거대한 로켓 화성 17형이죠. 17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근데 이미 실현한 것으로 상당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도 역시 단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전력 증강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탄두, 극초음속 탄두, 새로운 핵 잠수함 제작, 고체연료 ICBM, 고체연료 SLBM,
군사 정찰 위성 운용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다탄도 MIRV와 고체 연료 ICBM 그리고 고체 연료 SLBM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극초음속 탄도와 새로운 핵 잠수함, 군사 정찰 위성 운용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나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력 증강 방향도 좀 물어봤습니다. 북한의 핵 WMD 위협 대응 관련 전력 증강과 관련해서 2020년 국방백서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물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찰 능력 구축,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체계의 지능화 고도화,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모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첨단 전력 중심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견 들어본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대체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다만 우주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10년 이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나 실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전력 증강 방향 역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과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력 증강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상당 부분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군사력 균형을 봤을 때 북한의 군사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이 되는 북한의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 특히나 한미연합군을 압도할 때에만 현실화될 개연성이 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양적 우위와 남한의 질적 우위가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때문에 남북한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남북한의 총체적 군사력 균형에서 핵을 개발한 북한이 절대적 우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격적 군사 전략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 역시 남북한의 비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우세하다고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과 한미연합군 간 비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우세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